답안지를 그림으로 그려서 내는 식으로 퇴사할까 말까 퇴사할까 말까 영감님을 기다린다. 대단히 근본 없는 방식으로 자신을 알라. 지원서가 두 쪽이나 되네. 박유찬님 기대가 되는구만.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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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제 소개부터 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선생님이 될 수 있고 누구나 학생이 될 수 있다. 모두교실의 원장 권 선생님.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면접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박유찬이라고 하고요. 대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본업으로는 음악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교실 교사로 이렇게 지원하시게 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입시 때부터 지금 대학 생활 이후까지도 꿈을 좇는 그냥 일방적인 외줄타기를 하는 듯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꿈을 잊고 살아가시는 것 같아서 저의 삶과 저의 가치관을 통해서 꿈을 찾아가는 것들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를 아는 게 좋으니까 그럼 알려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자기소개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디자인이랑 이제 음악이라는 두 가지 예술업에 종사하고 계시는데, 디자인이라는 것은 어떤 입시 과정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건지. 디자인 입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많기는 한데요. 제 케이스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수시로 미리 실기를 일찍 치고 수능을 쳐서 수능 성적을 두 번째로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면접을 통해서 최종 결과를 내는 식으로 입시를 치렀습니다. 각 학교마다 대동소이하게 실기 시험의 유형이 비슷하게 있고요. 드문드문 실기 유형이 특이한 학교들이 있기도 합니다. 학교에 따라서 수능 성적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수능 성적도 이제 영향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독특했던 실기가 있다면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디자인 대학교 실기는 기초 디자인이라는 실기 유형 시험을 칩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되게 번들번들하고 과하게 현실적으로 표현한다고 할까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게 이제 기초 디자인인데, 모 학교에서는 이제 논술 문제 같은 거를 이제 주고 답안지를 그림으로 그려서 내는 식으로 풀게 하는 그런 학교들도 제가 알기로는 두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논술 시험 문제를 그림으로 그려라. 쉽지 않은데요? 쉽지 않습니다. 디자인 전공 내에서 좀 세부적으로는 어떤 분야가 있는지.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인 학부로 입학을 해서 학년이 올라가면서 시각 디자인과 산업 디자인 둘 중에 이제 결정만 하면 되는 시스템이고요. 다른 여타 대학교들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교들은 세부 전공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시각 디자인, 산업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공간 디자인, 패션 디자인, 가구 디자인, 운송 디자인, 그냥 엄청나게 많은 디자인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자인과를 또 지망하는 학생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망생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게 있다면? 디자인 입시를 준비하시게 되면 너무너무 어려운 거 잘 알지만 수능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실기 시험을 잘 치신다고 해도 수능 성적이 반영되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수능 절대 이제 허술하게 하시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약간 예체능 계열로 진학을 한다고 하면은 실기가 거의 마치 100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실기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아예 수능을 아예 안 보고 수시로 실기만 보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 학교의 범위를 좀 넓히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수능도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교 타이틀에 따라서 전공을 선택하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무리 같은 땡땡 디자인이 붙어있는 전공이라도 패션 디자인이랑 운송 디자인에서 배우는 것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패션 디자인을 공부하고 싶었던 학생분께서 대학교 타이틀을 보고 운송 디자인과에 입학하시게 된다면 그건 정말 힘들고 피보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 선택 정말 신중하게 하셔서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냥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시고 그림 그리는 거에 소질이 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디자인 입시를 하시는 거는 조금 재고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림 열심히 그리고 그림 재밌게 그리는 거랑 디자인을 공부하고 디자인을 업으로 삼는 거는 정말 많이 달라요. 대학교에 가면 당장 이제 그림 실제로 그릴 일은 거의 없거든요. 디자인과에서. 물론 과지만 현 업에서 이제 디자인을 하게 돼도 지금 학원에서 하시는 거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클라이언트한테 의뢰를 받아서 기획서를 제출하고 컨펌 받아서 수정하고 조금 디벨롭 해가지고 또 컨펌 받고 수정하고 컨펌 받고 수정하고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퇴사할까 말까. 근데 이게 제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이제 본인이 잘 맞으시는지 안 맞으시는지 그거를 확실하게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요. 음악과 관련해서도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나요? 저는 이제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음악 듣는 거를 항상 정말 좋아했고 항상 부르는 것도 좋아했고 특히 이제 그런 팝 음악이나 락 음악 이런 거 듣는 거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나도 언젠가 이런 노래 부르는 사람이 되고 싶고 이런 노래를 만드는 사람이 돼보고 싶다 이런 막연한 희망 정도는 가지고 있었는데 대학교를 가고 나니까 어느 정도 삶의 자율성이 조금씩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약간 잊고 살았던 그런 꿈들이 좀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음악하는 사람들도 좀 만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시작해봐야겠다. 진짜로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음악을 작사, 작곡부터 부르는 것까지 다 하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싱어송라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 이제 본격적인 장르는 이제 레트로 락 정도로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르게 표현드리면 새드코어 락 이런 식으로 표현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음악들은 대체로 이제 80년대, 90년대 얼터너티브 락 장르들을 약간 아우르는 사운드를 가지고 있어요. 록 음악 자체에도 되게 하위 장르가 많아가지고 특히 8, 90년대에 유행했던 것들을 쏙쏙 골라가지고 제 입맛에 맞게 작곡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음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만들어서 발매하신 게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제가 이제 햇수로 3년차 이제 음악 활동을 이제 준비해 왔는데 지난 7월부터 지난 8월 이렇게 2달간 싱글을 발매를 했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이제 10월에도 세 번째 싱글을 준비하고 있어요. 모든 음원 사이트에서 한번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제 요일반도라고 한번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사, 작곡부터 이제 뭐 편곡, 마무리까지 굉장히 많은 단계가 있을 것 같은데 곡을 만드는 단계? 이런 것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방식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 곡은 이제 주된 참여 인원이 3명이에요. 저 그리고 편곡을 도와주는 프로듀서 2명 이렇게 이제 3명이서 돌아가면서 약간 삼각형을 이루면서 협업을 통해서 곡을 완성을 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제가 원안을 이제 쓰죠. 가사, 멜로디 이런 것들을 제가 구상을 해서 써가고 프로듀서와 만나서 전문적으로 다듬는 과정을 한번 거치고 또 이제 다른 프로듀서와 만나서 실제로 구현해내는 과정을 거쳐요. 이렇게 하면 이제 곡이 1차적으로 이제 완성이 되고요. 악기 녹음 같은 거는 이제 전문 연주자분들을 섭외해가지고 이제 녹음을 받고 있고요. 이렇게 완성된다고 끝이 아니라 사운드 엔지니어링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곡이 진짜 마지막으로 완성이 되는 건데 소리의 질감과 소리가 나오는 방향 이런 거를 말 그대로 다듬어주는 것이 믹스, 마스터링이라고 하면은 최종 마지막 포장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2가지 믹스, 마스터 과정을 거쳐야 음원 사이트나 유튜브에서 듣는 그 음원이 완성이 됩니다. 작곡이나 작사를 하려면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영감 같은 게 있어야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찬님은 평소에 영감을 먼저 떠올린다 아니면 끄적끄적 하다 보면은 떠오르는 편이다 그런 게 있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비전공자다 보니까 영감을 기다리는 편에 가깝습니다. 이제 뭔가 항상 365일 이 몸에 감을 켜두고 있는다는 느낌이에요. 항상 저는 메모장을 많이 사용을 해요. 뭔가 그냥 정말 뜬금없이 어떤 키워드 같은 게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냥 핸드폰 메모장 켜서 그 키워드 같은 걸 적어두고 그런 식으로 저는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감님을 기다린다. 대단히 근본 없는 방식으로 이제 혹시 어벤져스라는 영화 보셨나요? 어벤져스 봤죠, 당연히. 그 어벤져스에 나오는 인물 중에 그 윈터 솔저라는 인물 아시나요? 버키. 네, 알죠. 딱 그 뭔가 버키의 느낌이 엄청 나는데 그 이제 배우분 성함이 이제 세바스찬 스탠이라는 분이거든요. 그분께 이제 사과 메일이라도 한번 이제 전공에서 좀 벗어나서 다른 이야기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팔 쪽에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타투들이 좀 눈에 띄는데 좀 의미 부여를 하면서 타투를 새기시는 걸까요?
아니요, 저는 타투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하지는 않아요. 필통이나 노트북에 스티커를 되게 많이 붙이는 분들 계시잖아요. 딱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꾸, 다이어리 네. 약간 그런 느낌. 제가 좋아하는 게임, 제가 좋아하는 음악, 가수, 뭐 캐릭터, 영화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림들을 모아가지고 다 스티커 붙이듯이 이렇게 이제 만든 거고요. 아, 이제 내가 뭐 20 몇 살 때 이런 거 되게 좋아했네. 되게 귀엽다, 재밌다. 이런 식으로 약간 추억할 수 있는 뭔가 말 그대로 기록의 장소가 되지 않나. 그러면 타투 하신 것 중에 소개 한두 개 정도 해줄 수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타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술 잭다니엘 로고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영어 필기체로 Just Give Me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제 영어가 안 통하는 어떤 나라 이제 술집에 갔다. 이제 그러면 이제 딱 요거 보여주면 요렇게 있습니다. 제 타투는. 오, 애니메이션 스파이더맨이죠?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스파이더맨 이제 3명이 있는데, 보시면 이제 그래서 다 생김새가 조금씩 달라요. 약간 좀 거만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나름 또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입장에서 저희 학원에서 이 유찬님을 뽑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저처럼 이제 직관적인 사람은 좀 찾기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겠다고 생각한 거는 꼭 해내고 맙니다. 그런 이제 추진력이랑 실행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했던 부분들은 그거를 꼭 수행해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혹시 자다가 이렇게 귀에서 모기가 엥 하면 반드시 이 정도면은 유찬님에 대해서 좀 잘 알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고, 해주신 답변 중에서 좀 이 말을 그 중에서도 가장 강조하고 싶다라는 걸 한마디로 딱 표현해 보신다면? 너 자신을 알라. 아침에 달이 떠도 놀라지 않을래. 내 몸엔 불이 붙어 붉게 타들어가.